이게 더 보태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손가락 두드리기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두드리기가 5타점이 있기 때문에 몸에 7타점, 손가락 5타점 해서 12타점을 쭉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이것이 기본 두드리기입니다. 그런데 단축 과정에서는 몸 7타점만 두드려도 되고 여기에 다만 단축어를 말하는 게 더 보태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 두드리기에서 얼굴 5타점, 몸에 2타점 해서 7타점, 그리고 손가락 5타점을 다 포함해서 12타점을 다 두드려야 되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손가락 두드리기, 손가락 태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드리기라는 것이 영어로서는 태핑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는 태핑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손가락 태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5개 손가락을 내놓고 제일 먼저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하거든요.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하는데 엄지, 검지, 중지, 그쵸? 그러니까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넷째 손가락, 5손가락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EFT에서는 넷째 손가락은 생략합니다. 보통 반지 끼는 손가락이죠. 그리고 바로 5번째 손가락으로 갑니다. 이 5번째 손가락이 이 새끼손가락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5이 이 손날 두드리기입니다. 손날 두드리기.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쪽이 안이에요. 안. 이쪽은 바깥이지요. 이쪽이 안이에요. 이쪽이 바깥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바깥쪽으로, 바깥쪽 아래, 손톱에 바깥쪽 아래 코너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바깥으로, 오른쪽 왼쪽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상관없습니다.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다른 손가락이 있는 이건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건 아니지요. 이건 바깥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바깥으로,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바깥으로. 여기에 손톱 바깥으로 제일 아래쪽 코너예요. 제일 아래쪽 코너예요. 자, 여기에 한번 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바깥쪽이죠. 안쪽 아닙니다. 안쪽 아니고 바깥쪽 아래 코너 손톱 이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요. 같은 위치에요. 여기에요. 넷째는 생략한다 했죠. 5번째 새끼손가락, 그렇죠? 그리고 손날이라 그래요. 손날. 이쪽으로 갈게요. 엄지손가락 바깥이죠. 여기는 아니니까 바깥에 아래 끝에 코너.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략하고 5번째, 네 번째. 자, 그렇죠? 그러니까 손톱 아래쪽 끝이에요. 그 다음에 손날. 손날은 이제 태권도 할 때, 또는 가라데, 이런 거 할 때 격파하는 가운데예요. 격파하는 거. 그래서 오른손, 왼손,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상관없는데, 이 엄지, 검지, 중지 가운데,
네 번째는 생략하고 새끼손가락 마지막, 새끼손가락 마지막, 그리고 손날.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두드리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이 자리를 칩니다. 손가락 하나로 하든 두 개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두드리면서, 이 자리를 치면서, 이 자리를 치면서 만약에 불안하다면 단축어니까 불안, 뭐 화가 난다면 화가 난다, 외롭다면 외로움, 이렇게 이제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네 번째 이거를 빼먹어야 되나 해야 되나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 쳐주세요. 뭐 그거 친다고 뭐 나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어요. 불과 뭐 1, 2초 더 치면 되니까, 몇 초 더 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걸 뭐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생략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개념인데 하다 보면은 뭐 쳐도 상관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 오타점, 아까 손가락 오타점 그랬는데 사실 이건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손 오타점입니다. 1, 2, 3, 4, 5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 두드리기에서는 이제 머리 5타점, 그 다음에 몸통 쇄골하고 겨드랑이 2타점, 그럼 7타점이죠. 그 다음에 손에 5타점이니까 총 12타점이 됩니다. EFT에서는 이렇게 이제 타점을 두드리는 걸로 끝이 나지 않고 이때 뭐 말을 해야 돼요. 뭐 말을 해야 돼.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에 내가 불안하다면 불안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면서 불안,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긴장된다면 긴장 또는 긴장된다. 만약 잠이 안 온다면 잠이 안 온다. 화가 난다면 화가 난다 또는 분노. 슬프다면 슬프다. 슬픔. 어렵지 않죠?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심리 상태, 내 문제를 그대로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밉다고요? 그러면 누가 밉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몸통 7타점이고, 그 다음에 손등 두드리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본 두드리기 단계에서 몸통 7타점을 치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손등 두드리기인데, 자,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했듯이 여러분이 보다 쉽게 활용하고 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 단계를 제치고 먼저 기본 두드리기 단계부터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 두드리기 단계만 제대로 익혀도 웬만한 문제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불안, 우울, 뭐 슬픔 또는 뭐 분노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거나 고통이 있는 경우도, 통증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통 또는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불량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참 일을 하다 보면 눈이 뻑뻑해, 눈이 시력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이 눈 피로가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이 뻑뻑하다 또는 눈이 피로하다 그러면 눈 뻑뻑, 눈 피로, 눈이 피로하다 또는 눈이 뻑뻑하다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 생리통이 있잖아요. 생리통. 그럴 때 생리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 배가 아프다든지 아랫배가 아프다든지 그렇게 아랫배가 아프다 또는 생리통 그렇게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왜 어렵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까? 그러면 잠이 안 온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잠이 너무 온다고요? 잠이 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럼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보통 긍정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긍정적으로 앞으로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나 그걸 향해서 긍정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안한 사람이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으니까, 불안 안 하고 싶으니까 불안 안 하다 또는 편안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불안한 걸 계속 불안 그러면 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두통 있는데 두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두통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가 더 아파지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EFT에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두드린다 말씀이죠. 태핑을 하잖아요. 그렇게 두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말하는 그 문제가 파괴되고 해소되고 희석되고 사라지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을 하면서 두드렸다면 두통이 사라지고 두통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불안하면서 두드렸다면 그 불안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싶다고 해서 편안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불편하면 불편한 것을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 그것은 사라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붕괴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불편한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본 두드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제대로 두드리기를 제대로 했는가, 태핑을 제대로 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을 제대로 했는가, 현재 내가 문제를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제대로 표현했는가, 그 두 가지를 따져보고 그래서 다시 해보는 겁니다. 배운 대로, 교재에 있는 대로 위치를 정확하게 잡았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제대로 두드려 보고 또 현재 내 상태를 제대로 표현했는가 또 따져보고 또 다시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걸 반복하십시오. 한 번 했다고 다가 아니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라고요. 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수치가 낮아집니다. 참,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거 할 때 방금 수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수치를 좀 생각하십시오. 불편지수라고 말하는데요. 불편지수. 예, 불편지수. 불편지수는요. 1에서 10까지예요. 이런 가장 약한 불편 상태. 불편 상태가 하나도 없는 건 0이지요. 0인 같으면 우리가 EFT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하 1에서부터 최대 10까지 불편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EFT를 하는 거죠. 10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그게 10이에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죽겠다. 10이에요. 이런 약간 낌새가 있을 정도 1이에요. 5 정도 되면 제법 이제 있죠. 6, 7, 8, 9로 올라갈수록 그 불편 정도 또는 고통의 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10이에요. 상당히 불안하다. 5 정도 되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로 5, 6, 7, 8, 9, 10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불편 지수가 얼마냐 그걸 미리 정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본 두드리기 단계 한 바퀴 돌았는데 불편 지수가 단 1이라도 2라도 내려왔다면 그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하십시오. 그게 1 적어도 3, 2, 1, 0까지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고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럴 때 기본 두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 두드리기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준비 단계부터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기본 치료 과정에 4단계 준비 단계부터 기본 두드리기, 손등 두드리기, 기본 두드리기 4단계는 일종의 풀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리 식사를 할 때에 풀코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오고 그거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고 또 먹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오고 다 먹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후식이 나오고 이게 풀코스가 되죠. 고급 요리로 갈수록 그 풀코스가 됐잖아요. 반면에 이제 간식으로 먹는다, 햄버거를 먹는다. 이게 바로 이제 기본 두드리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라면 하나 끓여 먹는다, 햄버거 하나 먹는다. 그걸로서 이제 식사를 때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본 두드리기죠. 근데 간단하게 라면 하나 먹고 뭐 햄버거 하나 먹고 이걸로 양이 안 찬다 아니면 이걸로 뭐 도대체 식사를 한 것 같지 않다. 뭔가 허전하다. 뭔가 대접이 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제대로 된 정식 또는 풀코스를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해서 기본 두드리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단 1이라도 효과가 있으면요. 그건 효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효과가 없다. 전혀 뭐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럼 처음부터 가자. 그게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EFT의 이론에 의하면 확률상
60%의 문제는 기본 두드리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40%는 기본 두드리기로 도움받기 곤란하다. 나머지 40%는 기본 두드리기가 아니고 풀코스로 가라. 풀코스가 뭡니까? 풀코스 준비 단계부터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준비 단계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준비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준비 단계는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전체 문제에서 평균적으로 40% 정도는 기본 두드리기 단계를 수행해도 효과가 없고 먹히지 않는다. 그럴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하냐, 그리고 왜 40%는 효과가 없느냐,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이제 혼란 상태가 조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제품에 건전지를 전기를 끼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바뀌면은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에너지 상태가 그렇게 그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것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가야 될 때 플러스가 가고 마이너스 가야 될 때 마이너스가 가고 건전지가 그렇게 끼워져야 이제 제대로 전기가 통하는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런 현상을 극성 반전이라고 합니다. 음극 양극, 양극 음극, 극성 반전, 뒤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그런 극성 반전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극성 반전 현상이 있을 때는 아무리 치료 작업을 해도 그게 먹히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건전지 거꾸로 끼워놓고 아무리 뭐 노력해봐도 전혀 작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극성이 바뀌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40% 정도의 문제의 경우에는요, 극성 반전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문제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는 극성 반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기본 두드리기 단계를 적용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럴 때는 우선 극성을 바로 잡고부터 하자. 건전지를 제대로 끼워놓고부터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 두드리기 단계를 하기 전에 이제 준비 단계를 하는 이유는 극성이 반전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극성 반전된 경우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작업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 단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러합니다. 우선 앞통점이라는 것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슴 위에 어느 지점에 이렇게 꼭꼭 누르면은 아픈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젖꼭지거든요. 젖꼭지는 젖꼭지 위쪽입니다. 이 꼭지 적당한 부위에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십시오. 젖꼭지 위 적당한 부위에 꼭꼭 눌러 보시면은 저는 여기 찾았습니다. 네. 다른 자리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아픈 자리가 있어요. 물론 매뉴얼에 표시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대요. 실제로는 자기가 찾는 거예요. 젖꼭지 위쪽에 이렇게 꼭 눌러보면은 다른 자리보다 유난히 민감하게 아픈 자리가 있어요. 이걸 앞통점이라고 합니다. 누르면 아프다는 뜻이죠.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눌러봐야 알아요. 눌러보고 아프다. 앞통점. 자, 이 앞통점을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마사지 한다는 뜻이죠. 뭐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마사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에너지가 뭉치거나 에너지가 머물러 있는 곳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풀어줌으로써 에너지 소통을,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함으로써 면역력이 높아진다. 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앞통점 찾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앞통점을 찾아서 문지르면서 해야 될 말이 또 있어요. 그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나는 비록 뭐뭐 하지만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문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하다면은 나는 비록 불안하지만, 대인 불안이 있다면 나는 비록 대인 불안이 있지만, 긴장된다면 나는 비록 긴장되지만, 나는 비록 사장님 앞에 서면 쫄이지만, 나는 비록 많은 사람 앞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지만,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한 문장 속에 두 개의 절이 있는데요. 앞에 절은 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고통이 있고 이렇게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나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있고 자기한테 고통 있고 그러면 그런 자기를 싫어하고 그런 자기를 밀쳐내려 그러고 그런 자기를 좀 인정 안 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EFT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못났지만 못난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그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할 때 울컥하는 느낌이 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그때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게. 이게 기본 문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은 문형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되지만 바뀌면 이런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나를 온몸으로 감사합니다. 뭐 표현이 조금 바뀌어도 됩니다. 바뀌어도 되는데 핵심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비록 문제가 있고 비록 고통이 있고 비록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이런 내가 못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나를 얼싸안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멋있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인 불안의 문제입니다. 나는 비록 대인 불안의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이걸 3번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대인 불안의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대인 불안의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3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해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가슴에 갖다 대고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알아볼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성간에 할 때, 특히 남성이 여성한테 할 때 남의 가슴 함부로 손대는 게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 보고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 앞통점을 찾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따라 하라고 하면서 당신 가슴에서 그렇게 눌러서 특히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앞통점 자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직접 만져줄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또 어색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럴 때는 상대방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문지르면서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이렇게 문지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두드리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 가슴 문지르기, 앞통점의 가슴 문지르기 이것이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뭐 EFT를 한다면 다른 부위를 두드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슴 이게 한다는 게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안이 하나 있어요. 대안이 뭐냐면 손날 두드리기라는 겁니다. 손날은 이 점이에요. 이 점. 손을 이렇게 이제 펴면은 손등하고 손바닥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요. 손등하고 손바닥하고 만나는 여기서 가운데 자리예요. 보통 이제 태권도 할 때 격파하잖아요. 격파. 격파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 자리를 가라데 포인트라고 그래요. 가라데. 뭐 일본 영향을 받았겠지만 가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권도 포인트예요. 가라데 포인트. 격파할 때 가운데 자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손날이라고 그래요. 손날. 손날 타점. 치는 거죠. 톡톡톡톡. 나는 비록 대인 불안이 있지만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대인 불안의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대인 불안의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 단계가 됐습니다. 이 준비 단계가 된 다음에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기본 두드리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